보면 후에 효과 없는 레이저에 돈, 시간 낭비 스탑. 그중 추천드리는 레이저는 단 한 가지. 혈관 레이저의 모든 것. 레이저를 맞으면 피부가 얇아진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간 주사 피부염과 홍조로 고생하면서 온갖 레이저를 다 맞아봤는데 그중 추천드리는 레이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혈관 레이저의 모든 것을 지루하시지 않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레이저를 맞으면 피부가 얇아진다? 이는 오해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피부 재생을 위한 프락셀은 피부를 방해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혈관 레이저는 헤모글로빈만을 타겟팅하며 추가로 V빔 프리마의 1064나노미터 파장은 콜라겐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펄스와 쿨링 시스템은 조직들의 손상을 줄이죠. 그럼 주사란 무엇인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로사세아는 주로 코와 뺨 등 얼굴 중앙부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홍반, 모세혈관 확장, 여드름과 유사한 염증성 부진 및 농포가 특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통증이 매우 심하고 또한 열감과 홍조로도 고생 중인데요. 심한 경우 코의 피부 조직이 비유되어 주사비가 나타납니다. 피지샘과 결합 조직이 증식해 모공이 확장되고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변할 수 있어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 만성 햇빛 노출, 내분비 이상, 카페인 과다 복용, 스트레스, 자극적인 음식, 술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치료법으로는 국소 연고, 항생제 등의 경구약,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로사세아는 만성적이고 관리가 중요한 난치 질환으로 증상 완화와 악화 요인 회피가 엄청 중요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이저의 특정 파장이 혈관 속의 헤모글로빈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됩니다. 이후 열에너지로 바뀌어 혈관을 응고시키고 수축, 파괴해요. 이 과정에서 주변의 피부 조직은 손상되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피부, 혈관 치료에서는 조직 손상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짧게 끊어서 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이때 레이저가 한 번 방출되는 순간을 펄스라고 합니다. 펄스 지속 시간이란 레이저 장비가 실제로 빛을 내보내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시로 짧은 펄스는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모세혈관 확장, 얕은 홍조에 적합하고 긴 펄스는 열이 오래 전달되므로 깊은 굵은 혈관, 넓은 홍조 치료에 쓰입니다. 레이저 종류별로 설명드리자면 펄스 다이 레이저의 파장은 585에서 595나노미터이며 캔델라 회사의 V빔, V빔 퍼펙트, V빔 프리마가 있습니다. 혈관의 선택적 흡수율이 높아서 홍조 표준 치료법으로 쓰이며 전반적 홍조, 모세혈관 확장, 안면 홍반 등에 효과적입니다. KTP 레이저의 파장은 532나노미터이며 아우라, 큐티라 회사의 엑셀V가 있습니다. 얕은 혈관에 강해서 작은 모세혈관, 국소 홍조, 코 주변의 얇은 혈관 등에 사용됩니다. 엔디야그 레이저의 파장은 1064나노미터이며 젠틀야그, 클라리티, 엑셀V가 있습니다. 깊은 조직에 침투하고 굵은 혈관 응고에 쓰여서 코 옆 굵은 혈관, 앞면의 깊은 혈관성 홍조 등에 효과적입니다. IPL은 여러 파장대의 빛을 동시에 방출하며 루메니스의 스텔라 M22, 큐티라의 라임라이트가 있습니다. 넓은 면적을 치료하는 광선으로서 얼굴 전체의 붉은증, 확산성 홍조, 피부톤 개선, 잡티, 모공 등에 효과적입니다. 레이저별 주사 적합도를 보여드릴게요. IPL은 얕은 층에서 중간층 깊이까지 침투하며 혈관, 색소병변을 혼합으로 타겟팅합니다. 주사에는 보조적인 치료법이에요. 넓은 홍반이 완화되고 색소와 주름을 동시에 개선 가능하지만 선택성은 떨어집니다. 롱펄스는 깊이 침투하며 굵고 깊은 혈관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 역시 주사에는 보조적인 기기예요. 코 옆 큰 혈관, 하지정맥 등에는 효과적이지만
홍반형 주사에는 과잉 치료 위험이 있습니다. KTP는 얕은 층까지 침투하여 얕은 모세혈관을 타겟팅하죠. 작은 혈관에 효과적이지만 주사 치료에는 제한적이며 PIH 위험이 있습니다. CO2와 ER야근은 표피층을 침투하여 조직을 기화시키죠. 일반적인 홍조나 혈관형 주사 치료에는 부적합하고 비대형 주사와 같은 특수한 상태에 쓰입니다. V빔 퍼펙타는 진피 상부까지 침투하여 헤모글로빈을 타깃으로 합니다. 안면 주사의 1차로 쓰이는 아주 적합한 레이저예요. 홍반형 주사의 최적이며 마이크로펄스로 멍들 확률은 적고 안정성은 높습니다. 기존 V빔의 150 마이크로초는 순간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혈관에 전달합니다. 열이 오래 퍼지지 않아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V빔 퍼펙타 쿨링 방식인 DCD를 설명드릴게요. 레이저 발사 직전 피부 표면에 극미량의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크라이오젠이 여기에 쓰입니다. 표피를 순간적으로 식혀서 열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진피 속 혈관에는 원하는 열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하죠. 통증 감소 효과로 마취크림 없이 시행됩니다. 마취크림으로 인한 피부 자극을 피할 수 있고 레이저 효과도 극대화되는 일석이조. 처음 맞았을 땐 좀 아팠는데 몇 번 맞으니 별 느낌 없습니다. 내가 맞는 레이저도 쿨링 기능 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부 레이저는 콘택트 쿨링, 공랭식 쿨링을 사용하지만 V빔 퍼펙타의 DCD는 레이저와 연동된 자동 냉각 분사 시스템이라 더 정밀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는 대조군을 비교한 논문의 사진인데요. 비교 결과 냉각하지 않은 부위는 표피 괴사와 함께 표층 구조의 파괴를 보이며 반대로 냉각군은 상처 치유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V빔은 4개의 마이크로펄스로 구성되었는데 이제 V빔 퍼펙타부터는 이 에너지가 8개의 마이크로펄스로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이를 통해 자반증 없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반증이 나타나지 않지만 최대 며칠 동안 약간의 발적과 붓기를 경험합니다. 가장 최신 기기인 V빔 프리마는 듀얼 파장이며 최대 15mm 스팟 사이즈로 보다 빠른 시술이 가능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레이저를 맡고 있는데 프리마가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대전에는 없더라고요. 그 대신 V빔 퍼펙타를 꾸준히 맡고 있는데요. 또 저처럼 극도로 예민한 얼굴에 1064나노미터 파장은 자극이 더 심할 수 있어서 비추천하시더라고요. 요약해보면 홍반 혈관형 주사는 V빔 퍼펙타, 넓은 디퓨즈 에리스마는 V빔 또는 IPL 병행 고려, 깊고 굵은 혈관은 ND야그 보조적 활용, 비대형 주사는 CO2 또는 ER야그가 적합한 거죠. 상태가 심하시다면 4주에 한 번이 아니라 에너지를 낮춰서 2주마다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하게 맞으면 효과가 없으니 돈만 날리고 상태는 호전되지 않겠죠? 상태를 봐가면서 의사 선생님과 변경해 가심이 좋습니다. 홍조가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은 레이저를 받고 금방 진정되지만 저처럼 심하신 분들은 발적과 열감 붓기가 하루 이상 계속될 수 있는데요. 물론 레이저 직후 팩을 받지만 효과는 일시적이고 100%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혈관벽과 진피층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감이 지속되면 이들이 손상되고 그로 인해 혈관이 이완되는 악순환이 발생됩니다. 더해 표피 손상과 탄력 저하를 막기 위해 열감 진정과 재생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진정팩이나 쿨링 기능이 있는 모델링 팩, 재생 기능이 있는 기초 화장품은 필수. 대표적인 게 EGF인데요. 제가 꾸준히 사용 중인 진짜 재생크림 소개해 드릴게요. 임상 테스트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벨로즈 EGF 테카 고함량 재생크림. 저처럼 개복치는 정말 순한 제품 중에서도 탑인 제품 아니면 절대 못 쓰는데요.
이 제품은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과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이라 믿고 사용해봤는데 자극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되는 것이 핵심. 활성화 정도가 300만 IU인 EGF-5 ppm은 시중 크림과 1000배 차이가 납니다. 태가 10,000 ppm, 고농도의 센탈라는 피부 진정, 항염 작용을 합니다. 순도 높은 저분자 콜라겐인 제주산 아텔로 콜라겐 500ppm, 프랑스 대표 화장품 연구소 세더마의 고농도 매트릭실, 같이 섞어 바르고 있는 EGF 10ppm 원액 앰플, 활성도가 최대 3000만 IU인 살아있는 펩타이드, 식약처가 고시한 가장 효과적인 최대 함량 10ppm, 또한 모공 150분의 1 크기로 피부 속까지 들어가는 리포좀 기술 뿐만 아니라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도 있다 합니다. 천연 보습인자인 판테놀과 알지닌, 식물 유래 성분 7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려요. 피부가 시스루뿐만 아니라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느낌이 들면 바로 뒤집히는데 이건 답답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끈적임 없이 가볍고 산뜻하게 발리며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나타냅니다. 열로 인해 거칠어진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져요.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과 감동이랍니다. 안녕.